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지각은 지표면은 지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각이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인공위성으로 촬영했을 때 그 대륙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대륙 이동설에다가 밑줄에 넣으시고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요. 수억 년 전에 하나로 모여 있었던 대륙이 이제 이름이 판게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제 판게아라고 해요. 지금은 대륙이 5대양 6대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륙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그 대륙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해서 지금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초거대 대륙을 판게아라고 해요. 그래서 판게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밑에 보시면요, 약 3억 3,500만 년 전에 이제 판게아라는 대륙이 형성돼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대륙들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판게아라는 초거대 대륙이 형성돼 있었고요. 요게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조금 이제 분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약 6,500만 년 전에 이제 더 분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서양이 이제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륙들이 많이 분리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었다라는 거로고요. 요 큰 거대 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해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륙들이 모여졌다가 흩어졌다가 한다는 거를 이제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고요. 요 이름을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요. 대륙 이동설. 대륙이 이동하더라라는 거고요. 대륙 이동설을 이제 베게너가 주장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과학이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대륙이 그럼 이동하는 원동력이 뭐야라고 질문했을 때 베게너가 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각이다 우리가 상식이 없었으니까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래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만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찰한 자료에 의해서 그 관찰한 자료는 밑에 있어요. 대륙 이동설의 증거. 이거를 보고 베게너는 그래 대륙이 이동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이제 논문 같은 걸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그런데 대륙이 그럼 어떻게 이동해?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거고, 대륙은 판이란 물로 이제 판이란 거 위에 이제 대륙이 올라가 있는 거고, 그 판은 멘틀 물질 위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라고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제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베게너가 처음에 주장한 건 대륙 이동설이고요. 대륙 이동설이 이제 원동력이 된 게 이제 판 구조론이에요. 판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옆에 이제 플러스랑 1번 보시면요. 대륙 이동설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이제 대륙이 이동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 무거운 대륙이 어떻게 움직여? 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대륙 이동의 새로운 증거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밝혀졌다 돼 있고요. 여기 판 구조론만 제가 하나 붙이면요. 위에다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나온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멘틀은 이제 고체 상태이긴 한데요. 멘틀의 이제 상부 부분은 이제 뭐 열과 압력에 의해서 살짝 이제 녹은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들이 떠 있기 때문에 대륙판, 해양판 이런 판들이 떠 있거든요. 그 판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보통 1년에 한 뭐 1, 2cm 정도씩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면은 그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해요. 움직임이 보인 건 아니지. 관측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륙 이동설이 이제 판 구조론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실 거고
어쨌건 우리는 이제 판까지만 배워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 보시면요, 네 가지 증거를 이제 베게너가 주장하였는데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륙의 해안선 모습, 두 번째 화석 분포, 세 번째 산맥 분포, 네 번째 빙하의 이동 흔적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대륙 이동설의 증거에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첫 번째 대륙의 해안선 모습인데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남아메리카 아시죠? 지금 오른쪽이 이제 브라질이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쪽에 보시면요, 아프리카 서해안과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요, 북미 대륙 있죠. 이제 미국과 캐나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하고요, 아프리카 서부하고 유럽에 있는 서부 지역 있죠. 서유럽, 이런 쪽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동부와 이제 유럽 서부, 그다음에 아프리카 서부 이쪽이 이제 딱 희한하게도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딱 맞더라. 이제 무슨 이제 퍼즐 조각처럼 이제 맞다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지구본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해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만 해놓으시면 돼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잘 맞더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지구본 같은 거를 지구 지도 같은 걸 잘라가서 딱 붙여보면 이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 분포인데요. 이제 대륙을 이제 지도를 잘라가지고 하나씩 붙여보면요, 그 각각의 대륙에서 분포되는 고대 지역의 고대 생물의 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희한하게 분포하는 지역이 들어맞더래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에 어떤 데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고요.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메모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라고 해놓으시고요. 밑에다가 그 보면 그림에 이제 약간 도롱뇽 같은 게 있잖아요. 얘가 메소사우루스를 나왔네요. 무슨 사우루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공룡의 이름이 붙긴 한데 얘는 이제 파충류예요. 도마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미안해요. 도마뱀처럼 생긴 소형 파충류라고 하고요. 약 2억 년 전에 고생대 말기에 살았던 소형 파충류라고, 남미, 아프리카 같은 이제 강가에 살았던 이제 작은 도마뱀류라고 해요. 메소사우루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은 약간 이게 식물처럼 보이나요? 식물이에요. 날개 달린 뭐 잠자리는 게 아니고 식물인데 얘가 이제 양치 식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사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름은 글로소프 테리스, 양치 식물이고요. 고사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한 3억 년 전에 고생대 말기에 살았던 애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이쪽 약간 따뜻한 지역에 살았던 양치 식물이라고 해요. 얘네가 이제 여러 대륙에 걸쳐서 이제 발견된다는 건 그 지역이 뭐 비슷한 지역이었고, 뭐 기후나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이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석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증거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는 산맥 분포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붙여보면요, 구조적으로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산맥 있잖아요. 큰 산맥이 잘린 흔적들이 이제 같이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들이 이제 딱 일치한대요. 그 지도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보시면 산맥 있죠. 큰 산의 흔적들이 이렇게 이어진대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유럽 산맥으로 이제 쭉 이제 나열돼 있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북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서부에 이 산맥의 흔적들이 딱 이어진다고 하네요. 산맥의 분포. 네 번째는 이제 빙하의 이동 흔적이고요. 지금은 이제 남극 지역에서만 빙하와들이 이제 흔적이, 남반구에서는 남극에서만 이제 빙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빙하의 흔적이라는 거죠. 빙하가 그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빙하들이 이제 암석을 긁고 지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석 표면에 이제 빙하가 긁은 흔적들이 이제 여러 대륙에서 발견이 돼요. 특히 이제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따뜻한 지역 있잖아요. 인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있는 그 암석의 흔적들에 빙하가 지나는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그 대륙들을 잘라서 보시면은
흔적 구조가 맞는다는 거죠.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이동 흔적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남극을 중심으로 모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주로 이제 인도, 아프리카,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서 이제 거대한 빙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지 다시 정리하면요. 대륙의 해안선 모습, 그다음 두 번째는 화석 분포, 파충류하고 이제 양치식물 같은 화석 분포, 세 번째는 이제 산맥의 분포,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제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분포, 그리고 빙하가 이동한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로서 베게나가 주장했던 네 가지 증거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네 개 딱 나와요. 그리고 오지선다니까 5개 중에 이 4개가 나오고 나머지 1개가 이제 이상하게 나오니까 문제로서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대륙 이동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베게너가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그럼 대륙은 어떻게 왜 이동해? 대륙은 지각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때는 이제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진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지각이 어떻게 생겼고 지각이 4개 구조로 돼 있고 멘틀은 일부 녹을 수 있다. 그리고 대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러면은 판으로 돼 있고 판은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주장됐던 거죠. 그래서 판 구조론이 이제 확장이 돼서 최근에는 대륙 이동설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요. 판의 경계와 이동과 경계인데요. 그냥 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판 구조는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는 이제 판에 대해서만 알아봐요. 지구 겉부분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을 말하는 거고요. 지각과 멘틀의 밑부분을 포함해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판이란 건요. 지각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멘틀에서도 상부 구조만 말하는 거예요. 멘틀 상부 해서 판은 주로 100km 정도 돼요. 여기서 대륙 지각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35km 정도 돼요. 그리고 해양 지각이 5km 정도 돼요. 그래서 대륙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km 정도 되고요. 해양판 같은 경우는요. 여기 100에서 30을 뺀 한 70km 정도 돼요.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조금 더 두껍다. 왜냐하면 대륙 지각이 기본적으로 산맥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이란 건요 지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각에다가 멘틀 상부까지 포함한 영역이고 멘틀 상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녹아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온 고압에 의해서 살짝 녹아 있어서 얘네가 이 지각들이 멘틀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 합쳐서 이제 판이라고 해요. 단단한 암석이고 100kg 정도 돼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에다가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다가 이제 100kg 정도, 두께 100kg 정도 이렇게 외부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판이란 건요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1년에 수센치씩 보통 한 1, 2cm 정도 이제 느리게 이동한다고 하고요.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한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관측이 가능해요. 위치 측정을 하니까. 그리고 멘틀 상부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고요. 그 아래가 이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암석의 일부가 조금 녹아 있어서 이동성을 갖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판의 분포와 경계해 보시면요, 지구 표면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밑에 보시면요, 많은 판들이 있어. 우리가 알 거는요, 한반도 주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옆에 있는 태평양 판 있죠. 이 두 개만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제 일본의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잖아요. 그 이유가 판과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요,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판하고 태평양 판에 딱 경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틈이 있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서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멀어지면서 이제 판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나라도 뭐 몇백 년에 한 번, 몇천 년에 한 번 큰 지진이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 유라시아 판의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큰 지진이 난다고 하고, 뭐 고려시대라든지 뭐 조선시대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의 실록 같은 거 보시면은, 역사서에 보시면은 큰 지진이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10여 년 얼마 전에 뭐 포항이나 경주 지역에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도 그렇게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닌데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죠. 그 이유는 판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매년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1년에도 수백 번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 오른쪽을 보시면요, 판의 경계는 대부분 대륙의 가장자리나 해양의 중앙부에 나타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네, 밑줄에 놓으시고요. 네, 일정한 경량성은 없어요. 판이 밀려서 모여들면서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바깥쪽으로 멀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거든요.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용어로 배우실 거고요. 그냥 수렴하다, 만난다, 모이다 이런 뜻이고요. 발산은 멀어진다 이런 뜻이. 예를 들면은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화산 폭발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고 그냥 모이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속력 같은 경우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마다 속력도 다르고 매번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항상 판들이 서로 멀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여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의 안쪽에 있어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쪽에 있죠. 근데 그 유라시아 판의 끄트머리에 딱 일본이 있어요. 일본 열도가 있고, 그리고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 딱 부딪히는 곳에 있죠. 판이 세 개가 이제 부딪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점들이 있죠. 이 작은 점들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빼곡하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그 일본의 동쪽, 그 막 도쿄 오른쪽에 있는 그 태평양 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 후쿠시마 대지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큰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후쿠시마 대지진에 의해서. 어디였지?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판 끝에 보이는 한반도와 이제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도 이제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조금 이제 있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도 제주도하고 울릉도가 화산섬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고, 백두산도 잘 아시겠죠? 화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판의 경계가 가까운 일본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매우 활발하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요거를 배워요.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고, 어떤 지진 활동, 어떤 화산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 용어 정리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렴은 만나는 곳, 발산은 멀어지는 곳.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산대와 지진대인데요.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라고 하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고 해요. 그냥 화산대, 지진대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용어만 알아두세요. 두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보시면요, 이제 긴 줄 모양을 띈다는 거죠.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건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예요. 거기다만 이제 환태평양 여기다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환자는요,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둥글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 영역을 환태평양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요, 태평양을 둘러싼 대륙 지방에 굉장히 점들이 막 빼곡하게 찍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전부 지진대와 화산대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판의 경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뭔가 반이 발생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화산 활동과 지진 등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 활동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화산이 있다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로 화산이 있으면 지진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진이 있다고 해서 화산 활동이 꼭 생긴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시 정리하면요, 화산은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서 생긴 현상이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죠. 뭐 이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세 번째 보시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요, 요 지역을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그래서 요 용어를 기억합시다. 왜냐,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불의 고리라고 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는 화산대와 지진대고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의 70%, 지진의 90% 이상이 일어나는 그 대부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의 고리 여기다 밑줄여 놓으시고요. 그래서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북미 대륙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태평양 이제 불의 고리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도 지진이 대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번씩.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요. 오늘 내용, 이건 이제 오늘 시험을 볼 내용이고요. 대륙 이동설은요, 베게너가 주장했고 과거에 한 3억 몇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판게아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판들이 멀어지면서 지금의 대륙이 형성됐다는 게 이제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고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대륙의 해안선 모습, 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서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서부가 이제 딱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화석 분포,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린 메소사우루스, 그 다음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양치식물과 소형 파충류, 얘네가 화석 분포하는 거, 그 다음에 산맥 분포,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프리카 서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동부 쪽에 있는 산맥들이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빙하의 이동 흔적,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의 그 홈도 맞지만요, 그 들어가고 나온 홈도 맞지만 퍼즐처럼 맞지만 다 빙하의 흔적들이 발견되더라. 특히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따뜻한 지역인데도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더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논문으로서.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제 이론이나 법칙으로서 증명하지 못했죠. 이후에 판 구조론이 이제 주장되면서 판 구조론에 의해서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에 대한 멘틀 대륙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대륙 이동설과 판 구조론을 같이 묶어서 이제 최근에는 판으로 돼 있다, 대륙이 이동한다 이런 걸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확신이라기보다는 주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판이란 건요,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이고 두께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제 지각, 대륙 지각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륙 지각이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대륙판도 더 두껍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륙판은 한 100km, 해안판은 평균 한 70km 정도 돼요. 판은 이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멘틀 때문에 이제 대륙판들이 이동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판의 분포와 경계는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고 태평양 판의 끝에 있어서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불의 고리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요, 대륙의 이동 모습도 있는데요. 대륙은 이제 모여 있다가
판계에서 점점 멀어진 걸 찾으시면 되니까 나, 가, 다가 되겠죠. 나가 다. 베게너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5가 되겠고요. 과거의 모든 대륙들은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 이때 이름을 초대륙이라고 판게아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판게아 이전에도 또 다른 이름의 또 이제 초거대 대륙이 있었거든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거를 두 번 반복했대요. 대륙들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X. 대륙 이동하는 원동력을 그때는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X. 근데 이제 이후에 판 구조론으로 원동력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대륙 이동설의 증거, 빙하의 이동과 흔적, 멀리 떨어진 대륙의 기후는 이제 아니죠.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 분포,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모습 일치.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고요. 니은은 이제 기후 일치는 이제 뭐 화석을 통해 가지고도 기후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겠죠. 그리고 기후가 뭐 비슷하다고 해서 그 지역이 옛날에 붙어 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니은 틀렸고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고요. 1번은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가 되겠고요. 판들은 모두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X. 판들은 매우 천천히. 그죠? X. 판의 경계에서 판들은 항상 X. 항상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멀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OXXX가 됐죠. OXXX. 5번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고 했고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이제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고 되겠죠. 자, 78페이지 이제 탐구 문제 한번 보시면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와 판의 경계인데요. 이제 앞전에 봤지만 화산대와 지진대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고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죠. 특히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과 판의 경계를 보시면요. 거의 똑같아요. 화산은 뭐 조금씩 드문드문 하잖아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이 많이 분출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과 판의 경계에서는 거의 이제 일치하죠.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항상 지진이 동반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태평양의 가장자리, 대서양의 중앙자리 지역, 알프스 히말라야를 잇는 지역에 잘 나타나고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자, 1번 보시면요. 화산활동과 지진은 육지에서만 아니죠. 바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X. 화산활동과 지진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맞죠? O.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거의 일치하죠. X.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O.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죠. O. 2번은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불의 고리라고 불러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환자가 이제 둥글다는 뜻이 둥글환. 3번은요.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죠. 판의 경계. 자, 넘겨주시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서술형이랑 실력탄탄은 이제 뭐 풀진 않을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1번부터 11번까지 빠르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이제 설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편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단원평가 문제 학원에서 같이 풀고 그다음 3단원 들어갈 건데 2단원이 굉장히 좀 양이 많았잖아요. 3단원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 외울 것도 적으니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원에 가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원소, 원자, 분자 파트 있거든요. 그래서 4단원이 중등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숙제. 포함돼 있어요.
판이라는 건 지각과 멘틀 상부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암성층이고 그 아래층이 살짝 녹아 있어서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제 판이 이동한다고 했어요. 지각과 멘틀 상부를 판이라고 한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1번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는데요. 베게너가 주장했죠. 대륙이동하는 원동력을 제시하였다. 이거 틀렸네요. 원동력을 그 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했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거죠. 넘어갈게요. 1번에 2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나다를 오래된 것부터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2번은 5번 되겠고요. 3번은요. 대륙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맞죠? 다에서 이제 판기하였고 하나로 모여있는 대륙을 판기하. 맞네요. 기억니은 3번이겠네요. 대륙들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4번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4가지 증거 있었죠. 산맥, 그리고 대륙의 모습, 그 다음에 화석, 그 다음에 빙하 흔적 이런 게 있었죠. 4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4번의 답은 2번이요. 화산활동 지진이 자주 화산 때 지진 때는 이거는 판의 경계랑 뭔가 다른 거죠. 판 구조론과 관련된 거고요. 5번은요. 판에 대한 설명. 이제 5번의 답은 5번이에요. 기억 니을 리을 맞고 이것이 틀렸어요. 지구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 아니죠.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많이 다 쪼개져 있다. 6번은요.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B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A가 해안 지각이에요. B는 대륙 지각이에요. C가 멘틀 상부까지 포함한 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A는 해안 지각, B는 대륙 지각, 그리고 C가 해안 지각이든 대륙 지각이든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C가 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판의 아래에 있는 D 부분이 조금 녹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6번에 5번이고요. C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륙이 함께 이동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D가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인데 윗부분이 살짝 녹아 있어서 그런 거지 액체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고체인데 조금 녹아 있는 용융 상태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은요. 전 세계 판의 분포와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고요. 태평양판은 이제 해안판이 되겠죠. 바다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라시아판이니까 대륙판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들은 이제 다른 속도고 판의 경계는 대륙의 가장 자리에서만 이런 건 아니죠. 중앙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은 5번이에요. 판 경계에서 화산 활동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8번은 또 넘어갈게요. 이것도 4번이고요. 좁고 긴 띠 모양. 9번은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는 거의 일치한다 돼 있는데요.
맞죠? 지진 때는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 위치하고요. 해양 중앙부에서도 판의 경계가 나타날 수 있죠.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륙의 가장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또 틀렸네요. 9번에 4번. 화산 활동은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기 이제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되겠고. 10번 화산 때, 지진 때 판의 경계가 대륙체로 일치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요.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자, 11번은요. 이제 일본 나오겠죠.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는 판의 안쪽에 위치한다. 맞죠? 일본은 판의 경계에 인접해 있는 것도 맞고요. 화산 활동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네,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나죠. 그죠? 답은 5번이에요. 지진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꾸로 돼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마무리 한번 하고 계시고 방금 했던 내용을 시험을 볼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